여러분, 저녁에 이 음식 드셨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염증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놀란 저녁 식사의 진실, 이걸 모르고 드셨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인분이셨는데요.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매일 저녁 특정 음식을 드셨던 거예요. 병원에 가서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대요. 이 음식 저녁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음식 꼭 메모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기관이 편안해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저녁 식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좋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저녁 식사 제대로만 하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저녁을 올바르게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47% 향상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비율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시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저녁에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정말 주목하세요. 저녁 식사만 바꿔도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새벽 저혈당으로 깨는 일도 없어집니다.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녁 식사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7.2에서 6.1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간 건강도 좋아집니다. 간은 밤에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간이 해독은커녕 소화에만 매달려야 해요. 그럼 독소가 몸에 그대로 쌓이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저녁 식사는 간이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떡볶이, 매운 찜닭, 매운 국물라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낮에 드시면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좋은데 저녁에 드시면 완전히 반대로 작용합니다. 첫째,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누워서 자잖아요? 그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시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인분도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둘째, 체온을 올려버립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운 음식이 체온을 올려버리니까 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피곤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셋째, 소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일반 음식은 서너 시간이면 소화가 되는데 매운 음식은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화에만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간도 쉬지 못하고 혈액도 소화기관으로만 몰립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저녁 8시 이후에 매운 음식을 드신 분들은 수면 중 뒤척임 횟수가 일반인보다 3배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속 쓰림을 호소하는 비율도 70%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특히 라면, 빵, 과자류요. 이거 저녁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저녁에 출출해서 라면 1개 끓여 드시거나 빵 1조각 드시거나 과자 집어 드시거나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큽니다. 첫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밀가루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에요.
특히 정제된 밀가루는 더 심해요. 저녁에 이런 걸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자는 동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이 위험 신호로 인식해서 새벽 서너 시에 갑자기 깨게 돼요. 이게 바로 새벽 저혈당이에요. 둘째, 염증을 유발합니다. 밀가루 속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어요. 특히 자는 동안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이 염증 물질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거예요. 셋째, 나트륨 과다예요. 특히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80%가 들어있어요. 이걸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얼굴이 퉁퉁 부은 거 다 저녁 라면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밀가루 음식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먹으면 자꾸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밀가루 음식을 드시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진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전류요. 이거 저녁에 드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하려면 담즙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첫째, 위 배출 시간이 엄청 느려요. 일반 음식은 2~3시간이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데 튀김류는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자는 동안 위가 계속 음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는 겁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이에요. 기름진 음식은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럼 위산이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80% 이상이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다는 통계가 있어요. 셋째,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갑니다.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이 그 지방을 에너지로 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곧 잠을 자니까요. 그럼 그 지방이 고스란히 혈관에 쌓이고 간에 쌓이고 복부에 쌓입니다.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발암 물질이에요. 기름에 튀긴 음식,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밤새 장에 머물면서 장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과일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저녁에 먹어도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이게 큰 오해예요. 과일은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과일 속 과당이 문제예요.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가 돼요. 낮에 드시면 활동하면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저녁에 드시면 그대로 간에 지방으로 쌓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의 원인이에요. 둘째,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져요. 특히 수박,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같은 당도 높은 과일은 GI 지수가 높아요. 저녁에 이런 걸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자는 동안 뚝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셋째,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과일은 생식이잖아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녁에 드시면 오히려 가스를 발생시키고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특히 멜론이나 포도 같은 과일은 더 심해요. 그리고 수분 문제도 있어요. 과일에는 수분이 많잖아요.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수면이 방해받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저녁 8시 이후에 과일을 드신 분들과 낮에 드신 분들을 비교했더니요. 저녁에 드신 분들이 지방간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 커피와 초콜릿입니다. 이거 식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첫째, 카페인이 문제예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몸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저녁 7시에 커피 마시면 자정이 넘어서야 카페인이 절반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잠들기가 어렵고 잠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둘째, 위산 분비를 촉진해요. 커피는 위를 자극해서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요. 저녁에 마시면 자는 동안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게다가 테오브로민이라는 각성 물질이 있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의 지방 성분이 위 배출을 느리게 만들어서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실제로 수면 클리닉 통계를 보면요. 불면증 환자의 60% 이상이 저녁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습관을 끊었더니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저녁에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저녁에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들, 그리고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의 황금 조합. 첫째, 흰살 생선과 채소예요. 저녁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기름진 고기 대신 흰살 생선을 드세요. 대구, 동태, 광어, 가자미 이런 거요. 이런 생선들은 소화도 잘 되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오메가3도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를 곁들이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좋아요.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조리법은 찌거나 굽는 게 좋아요. 튀기지 마세요. 생선은 쪄서 드시고 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습니다. 둘째, 두부와 미역국이에요. 이게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자기 2시간 전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미역국은 어떤가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장 건강을 좋게 해줘요. 그리고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편안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현미밥 반 공기와 나물이에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 적당량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 생성에 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세로토닌은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예요. 그런데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세요. 현미는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 여기에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걸 곁들이세요. 나물은 칼로리는 낮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저녁은 자기 3시간 전에 드세요. 만약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 이전에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전에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드셔야 해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소화도 안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숙면에 도움되는 특별한 음식, 바나나 반 개를 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과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실 텐데요. 바나나는 예외예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단 반 개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역효과예요. 우유 한 잔도 좋아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칼슘이 풍부해서 신경 안정에 좋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세요. 견과류 한 줌도 추천해요. 아몬드나 호두 대여섯 알 정도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소량만 드세요. 자, 그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저녁 식단 예시. 월요일 동태찌개 현미밥 반 공기 시금치나물 김치. 화요일 두부 미역국 잡곡밥 반 공기 콩나물 무침 김. 수요일 가자미구이 현미밥 반 공기 브로콜리 된장국. 목요일 순두부찌개 잡곡밥 반 공기 숙주나물 김치. 금요일 대구탕 현미밥 반 공기 양배추찜 미역무침. 토요일 두부 스테이크 샐러드 현미밥 반 공기. 일요일 닭가슴살 야채 볶음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려가면서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실천 수칙.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늦어도 8시 전에는 드셔야 해요. 한 끼에 2~30분 동안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물은 식사 30분 전에 한 컵 드시고 식사 중에는 조금씩만 드세요. 식사 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돼요. 배부르게 드시지 마세요. 80% 정도만 채우세요. 조금 부족한가 싶을 때가 딱 좋아요. 식후에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움직이세요. 냉장고 정리 팁.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려면 냉장고 정리부터 해야 해요. 냉장고에 있으면 안 되는 것 라면, 과자, 빵, 튀김류, 떡볶이, 고열량 간식. 냉장고에 꼭 있어야 하는 것 흰살 생선, 두부, 미역, 각종 나물, 현미, 잡곡, 계란, 우유, 견과류. 특히 두부는 항상 2~3모 정도 준비해 두세요.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좋아요. 두부 한 모에 간장 조금 찍어서 드시면 허기도 해소되고 단백질도 보충되고 칼로리도 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장 보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장 보기 전에 식단표를 먼저 짜세요. 그럼 불필요한 음식을 사지 않게 돼요. 마트에서 가공식품 코너는 아예 가지 마세요.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신선식품 코너에서만 장을 보세요. 생선, 채소, 과일, 두부, 계란 이런 것들요. 배고플 때 장 보지 마세요. 배고프면 과자나 즉석식품을 사게 돼요. 저녁에 외식하실 때도 선택이 중요해요. 피해야 할 메뉴 치킨, 피자, 파스타, 중국 음식, 족발, 보쌈, 삼겹살. 좋은 메뉴 생선구이 정식, 두부 요리, 샤브샤브, 국물 요리, 나물 비빔밥. 그리고 외식하실 때는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반찬을 더 많이 드세요. 특히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과식도 안 하게 돼요.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해보세요.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소화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이 와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가 숙면에 가장 좋아요. 스마트폰은 자기 1시간 전에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녁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매운 음식, 밀가루 음식, 기름진 튀김류, 당도 높은 과일, 커피와 초콜릿.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기억하시죠? 흰살 생선, 두부, 채소, 현미밥, 나물. 이런 음식들로 저녁을 드시면 숙면도 취하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바꾸실 저녁 메뉴가 뭔가요? 그동안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실 건지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5가지를 준비했어요. 저녁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침 식사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편안한 숙면 취하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건강이야기방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